안녕하세요. 한경재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서점을 갔더니 벌써 내년 달력과 다이어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한 달 뒤면 2022년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챙겨봐야 할 이벤트들을 정리했습니다. 달력 보시면서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행사에서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CES입니다. CES는 매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전시회입니다. 저희 회사도 매년 대규모 취재단을 파견하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도 CES를 보러 미국까지 가요. CES에서는 TV나 오디오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이 소개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비롯해서 아마존, 구글, GM, BMW, AT&T, 퀄컴 이런 글로벌 주요 기업들도 참가해요. CES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공개되는 신기술에 따라서 관련주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CES에서 화제가 된 기술주들은 그 성장성을 인정받아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이라면 CES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가전이나 IT 회사들이 최근에 모빌리티 산업 아니면 우주 산업까지 진출하면서 관련 기술이 많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TA는 이번 CES의 주요 키워드로 디지털 건강, 푸드테크, 미래 모빌리티, NFT, 스마트홈 등을 제시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1월 5일부터 8일까지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해요. CES 이외에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모바일 박람회인 MWC,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국제 가전 박람회 IFA를 묶어서 세계 3대 전자 박람회라고 부르는데요. M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박람회로 신규 IT 제품들이 대거 공개됩니다. 올해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최된다고 해요. CES가 가전 중심이라면 MWC는 스마트폰처럼 모바일 기기 중심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통 MWC 기간에 맞춰서 폴더블 폰이나 롤러블 폰처럼 자사의 전략 폰을 공개해왔어요. 그리고 IFA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됩니다. 바이오 기업 투자자라면 학회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미국 암학회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자 그 학회를 계기로 기술 수출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임상종양학회 ASCO는 6월 3일부터 7일, 유럽종양학회 ESCO는 9월 9일부터 13일에 개최됩니다. 주식시장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치와 정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나라는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를 치르죠.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 시즌에는 테마주도 기승을 부릴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투자 방법입니다. 중국의 양회도 중요합니다.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3월에 열려요.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3월을 정부의 달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양회에서 발표되는 경제 정책과 목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밖에 G7이나 G20 정상회의처럼 글로벌 정상들이 모이는 일정에서도 큰 틀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21년 정상회의 이후에는 그린 뉴딜과 백신이 화두가 되면서 관련주가 한 차례 주목을 받았죠. 올해 개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은 스포츠 행사가 3개나 겹치는 해입니다.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9월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11월에는 카타르 피파 월드컵까지. 스포츠 행사의 전통적인 수혜주는 우리가 어떻게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지 생각하면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맥 관련주인 하림과 하이트진로, 광고회사인 제일기획 등이 있죠. 이 밖에 스포츠 의류 회사들의 매출 증가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3개 행사 모두 아시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시차 문제도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수소 경제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이징과 그 주변 지역에 수소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는 올림픽에 필요한 모든 차량을 수소 전기차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이런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춘 수소 에너지 기업까지 육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전통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내 마녀의 날인데요. 이날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총 4가지의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인데, 이날은 마녀가 심수를 부리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에서 내 마녀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파생 상품의 만기일에는요, 이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물량이 시장에 한 번에 나오는데, 이것이 4가지 파생 상품에서 동시에 나오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커지고 예측도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날엔 주로 주식시장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주가는 하락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미국에서는 3, 6, 9, 12월 셋째 주 금요일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변동성이니까 너무 놀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 일 없이 잠잠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FOMC 정례회의 일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테이퍼링도 여기에서 결정되고요. 올해 총 8차례 개최된다고 나와 있네요. 휴장일을 체크하는 건 기본이겠죠. 기본적으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쉽니다. 설날 연휴, 3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리고 수능일인 11월 17일에는요. 주식의 개장과 폐장 시간이 1시간씩 밀려요. 미국은 부활절이나 독립기념일, 추수감사절 등의 주식시장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콜럼버스데이, 그리고 베테랑데이인 11월 11일에는 시장은 열지만 결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제일이 미국 휴일인 경우에는요, 다음 영업일로 결제가 순년됩니다. 그리고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휴일이 있는 경우라면 이 해당 휴일도 결제일 산정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미국엔 서머타임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정규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반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영되는데, 서머타임 기간에는 10시 30분에서 다음날 5시까지로 딱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서머타임은 3월 둘째 주 일요일, 그러니까 3월 13일에 시작해서 11월 첫째 주 일요일인 11월 6일에 끝나거든요. 우리나라 날짜 기준으로는 3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기간이니까 거래에 참고하세요. 나라별 휴장일 정보는 다음 파이낸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다음 파이낸스 링크랑 또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휴장일 공지, 뉴욕 증권거래소의 휴장일 공지까지 첨부해둘게요. 중국의 휴장일 중에서는 춘절과 국경절 연휴에 특히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소비주들이 굉장히 부상합니다. 여행의 수요도 당연히 많겠고요. 그래서 의류나 화장품, 면세 이런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올 초에도 춘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FNF나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이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올해 춘절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고요. 국경절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라고 합니다. 관심 기업의 실적 발표일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분기말 이후 45일 이내에 실적을 공시하니까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에 다트 홈페이지랑 또 IR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 3월 31일은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실적과 사업의 내용, 또 임직원 현황 이런 것들을 새로 업데이트해서 공시하는 기간이죠. 1년 동안 이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부하기 위해서도 한번 다뤘었어요. 이때 기업들이 사업 목적을 새로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증시에서 화두가 되는 테마가 NFT,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단어들이잖아요. 사업보고서에서 만약에 이런 단어들이 새로 언급됐고 실제로도 유망한 신사업을 진행할 것 같다면 이것을 계기로 투자로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기업의 기업 공개 일정도 계속 트래킹 해주셔야 돼요. 상반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쓱닷컴, 현대엔지니어링처럼 대형 IPO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가 종목을 매매하는 무조건적인 근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종목을 매수할 때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력에 중요한 날들 표시해 두시고 내년 호랑이의 해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